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고려시대입니다. 중세시대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도 한 500년 정도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6개의 주제로 나눠서 기출문제를 모아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고려의 건국과 발전 문제 한번 모아서 풀어볼 건데요. 이 고려의 건국과 발전을 20문제 정도의 기출문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1번 먼저 한번 볼게요. 1번. 이 사이의 시기, 이게 제일 어렵죠. 시대 배치하는 거랑 여기에 끼워 들어가는 거 골라내는 거.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 골라낼 때는 연도 차이가 크게 안 나요. 연도 차이가 막 2년, 1년 이렇게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먼저 나왔는지 인과관계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한 4시간짜리 영화를 보더라도 그거 암기하면서 보시지 않죠? 외우지 않잖아요? 어떤 사건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무슨 사건이 터지고 이걸 머릿속에 저절로 체득을 하실 텐데 웬만하면 그래서 스토리로 기억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안 된다면 대표적인 사건의 이름을 조금 가지고 나만 외울 수 있는 단어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네요. 먼저 보겠습니다. 가를 먼저 볼게요. 날이 밝아오자 태조 왕건이겠죠? 곡식더미 위에 앉히고는 군신의 예를 행하였다. 쭉 읽어보니까 점점점 생략된 부분이 있고 궁예가 이 소식을 듣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변장을 하고 도망을 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는 후삼국에서도 먼저 궁예가 후 고구려를 세웠는데 이 궁예의 폭정으로 인해서 왕건이 새롭게 왕으로 추대가 되는 그 장면이겠죠. 그래서 후고구려에서 고려로 바뀌는 그 시점입니다. 태조가 왕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고요. 이제 막 왕이 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자, 날을 볼게요. 여름 6월의 견훤이 후백제의 견훤입니다. 막내 아들이랑 자기 딸이랑 그리고 애첩을 데리고 식구들을 싹 데리고 나주로 달아나 입조를 요청하였다. 누구한테 입조를 요청을 했겠어요? 이거는 이 내분을 겪고 나서 견훤이 식솔들을 이끌고 왕건에게 오는 일종의 망명을 신청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도착하자 그를 상보라 일컫고 남궁을 객관으로 주었다. 지위를 백관의 위에 두고 양주를 시급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견훤이 항복을 해오니까 견훤을 내부의 어떤 관리로 편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왕건의 특징이잖아요. 포용적인 정책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견훤도 품어주고 나중에 이 경주 지역의 마지막 이 신라 왕이었던 김부도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후백제의 견훤이 투항을 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거 먼저 골라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일단은 왕건의 고려가 성립하고 난 시점이에요. 그럼 그거 아닌 거 지워주면 되겠죠. 1번 보겠습니다.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는 거는 이거보다 먼저입니다. 이미 궁예가 있었던 시절에 견훤은 후백제를 세우고 있었잖아요. 이거 아니겠죠? 김흠돌의 난, 김흠돌이 반란을 도모했다. 이거는 통일신라죠. 신문왕 때 일이에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다. 이것도 통일신라 때 일입니다. 아니죠?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 신순겸 고려의 장군입니다. 공산전투는 왕건이 후백제에 크게 패한 전투예요. 여기서 죽을 뻔했는데 신순겸이 옷을 바꿔 입어줘가지고 왕건 대신에 죽는 사건이 있었죠. 자, 왕건이 왕으로 됐어요. 그리고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여러 번의 전투를 치르는데 초반에는 후백제가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맞붙은 전투가 공산전투가 되는데 여기서 크게 패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일이겠죠. 그 후백제에 전성기가 있는데 전성기가 있고 중간에 내분이 일어나서 이 견훤이 망명을 하는 그 순서대로 넘어가거든요. 우선 4번이 적절해 보이는데 마지막 5번 볼게요. 신검이 1, 2천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하였다. 신검은 견훤의 아들입니다. 견훤의 그 맏아들이 되겠죠. 그래서 신검이 아버지를 뭐 금산사에 유폐하고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견훤이 이렇게 투항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최종 전투를 하는 게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군 1, 2천에서 고려군하고 맞붙는데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서 후삼국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5번 같은 경우는 나의 뒤쪽에 나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쉽지는 않지만 머릿속으로 이 과정만 스토리를 좀 외워두시면 배치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1번에 4번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요것도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이후면은 여기 뒤가 되겠죠? 자료 볼게요. 왕이 구원을 요청하자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누구한테? 왕건한테. 이거는 경주, 신라의 왕입니다. 신라의 왕. 그때 당시 경혜왕이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수에게 명해서 정예병사를 10,000명을 보내서 구출을 해주라고 보내고 있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시점이에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거를 보고서는 그 사이 틈을 노려서 견훤이 갑자기 경주에 침입을 합니다. 일단은 고려의 장수들이 지금 장수와 병사들이 10,000명이 온다고 하니까 이 신라에서는 아 이제 됐다 해가지고 약간 안심하고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견훤이 들어올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견훤의 기습적인 어떤 습격으로 인해서 여기가 아수라장이 되고 이 경혜왕은 여기서 견훤에 의해 잡혀가지고 죽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요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구원병이 오고 있었는데 그 전에 먼저 습격이 일어났고 이렇게 도착한 이 병사들하고 맞붙어서 전투가 있었겠죠. 그거를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김흠돌의 난, 이거 통일신라식이죠. 장문유, 당의 등주, 발해잖아요. 이것도 전이니까 아니죠.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 궁예가 언급이 되면 태조 왕건보다 이전식이죠. 이것도 아니고 원종과 애노의 난,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이건 오답이 좀 쉬운 편이네요. 자, 5번이 답이겠죠. 경순왕 김부가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 이 사건 겪고 나서 뒤에 가면 이제 견훤도 귀순을 하고 이 김부라는 사람도 귀순을 하게 되죠. 신라를 통째로 들고. 그러면서 후삼국이 통일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5번입니다. 이거 뒷시기에 일어난 일, 확실히 아닌 거를 먼저 소거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5번으로 찾았습니다. 3번으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3번. 자, 이것도 시기 고르는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이거 3점짜리죠. 뭔가 헷갈리게 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파진찬, 신덕, 영순 등이 신검에게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하고 사람을 보내 금강을 죽이도록 권하였다. 신검이 대왕을 자칭하고, 자칭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건 지금 뭐냐면 후백제를 세운 견훤의 국가가 처음엔 잘 나가고 있었어요. 잘 나가고 있었는데 공산전투에서 태조 왕건의 군대도 무찌르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고창전투에선 좀 패배를 하게 되고 약간 사기가 쭈그러든 그 와중에 내분이 일어나게 돼요. 그 내분이 무엇이냐? 견훤의 아들이었던 신검이 견훤이 나 말고 다른 아들을 예뻐해요. 금강이라는 아들을 예뻐해서 얘한테 왕위를 줄 것 같으니까 신검이 참지를 못하고 일종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왕을 칭하게 되고 아버지를 금산사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견훤이 격분해서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고 고려 왕건에게 투항을 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뒤에 요 뒤에 상황 찾아볼게요. 궁예가 광평성을 설치하였다. 광평성이 여러분 뭔지 몰라도 궁예가 나오면 이거보다 전이잖아요. 아니죠. 장문휴가, 당해, 등주, 이거 발해죠. 이것도 이전 시기.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자,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하는 거는 이 난리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공산전투니까 아닙니다. 왕건이 1,2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1,2천 전투가 이거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죠. 1,2천 전투를 이끈 사람은 신검입니다. 신검이 왕을 칭하고 나서 몇 가지 사건을 겪고 마지막으로 치루었던 게 1,2천 전투인데 여기서 대패를 하게 되면서 이제 후삼국이 통일이 되게 되는 거죠. 요게 답이 될 수가 있겠죠? 5번 마지막으로 보면 김헌창의 난이에요. 이거 통일신라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의 이전이냐 이후냐 알 수 있는 힌트가 곳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씩 소거하면서 풀어보세요. 정답 4번으로 찾았습니다. 네, 4번 문제 내려가 볼게요. 이런 문제 어렵죠? 지금 사이즈만 해도 엄청난데 이런 거 보면은 풀기도 전에 먼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가나다라가 나오는 거는 확실하게 아닌 거를 먼저 소거를 하고 출발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요령 있게 풀면은 비교적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3점짜리기는 하지만 자, 요거 순서대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가나다라를 볼게요. 견훤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고창에서 후백제의 견훤이 태조, 고려하고 싸웠는데 이기지 못했대요.
후백제가 패배를 했었던 고창 전투입니다. 고창 전투. 자, 그리고 나를 보겠습니다. 태조가 정예병을 거느리고 공산에서 견훤에게 싸웠는데 여기서는 태조가 패했어요. 태조는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로 나옵니다. 대패를 하는 거죠. 이것은 공산 전투입니다. 공산 전투. 자, 그리고 3번 여기 다를 볼게요. 신라 왕이 알현하는 예를 태조가 받아서 여러 신하들이 할애를 하는 함성으로 궁궐이 진동을 하였다. 자, 이게 중요하죠. 신라국을 패해서 경주라고 하고 그 지역을 김부에게, 이 마지막 신라 왕이에요. 경순왕 김부죠. 시급으로 하사하였다. 사심관으로 임명을 해서 이 고려의 일원으로 포용을 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지금 암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경주 김부,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신라가 망하는 장면이에요. 자, 라를 보겠습니다. 태조가 1, 2천을 사이에 두고 신검의 군대하고 마지막으로 싸우는 거예요. 후백제의 신검의 군대하고 1, 2천에서 싸워서 항복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진정한 후삼국 통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거는 1, 2천 전투입니다. 1, 2천 전투.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지금 여기 일어나는 사건들이 연도가 서로 일어나는 게 몇 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도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엄청나게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앞 글자를 따가지고 차라리 그냥 기억을 해주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 이 연도만 따져보면은 이게 930년이고 이 공산전투 패배하는 거 927년, 경주 여기 가지고 오는 거 신라가 완전히 패배하고 여기 받쳐 하는 거는 935년이고 이거는 936년이에요. 연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 그냥 이것만 보고 푸는 게 가능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건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지금 연도를 병기를 한 거고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뭐 외우시면 되냐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공고경일이, 공고에 다 있는 경일이가 그 지역에 짱이 됐다.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그걸 하려고 제가 지금 앞 글자를 이렇게 다 따놓은 건데 공고 다니는 경일이가 싸움을 되게 잘해가지고 통일을 한 거예요. 그 지역을. 자, 공산전투 먼저, 그 다음에 고창전투고 경주 김부가 귀순하죠. 그리고 1, 2천 전투해요. 그래서 공고경일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써놓으시고 하나씩 하시면 그래도 후삼국 통일 과정을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공산전투가 먼저 나오니까 고창전투 먼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가가 들어가 있는 거 지워버릴게요. 가가 앞서 있는 거 지우면 되겠죠.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네요. 자, 요게 먼저고 그 다음에 고창전투가 있고 순서상으로 보자면 얘가 마지막이잖아요. 라가 마지막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3번으로 나가다라라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후삼국 통일 과정이 굉장히 바트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연도하고 외우신다면 외우면 물론 좋은데 안 외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고 대표적인 사건을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 사건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요. 지금 여기 다 나오죠. 고창, 공산, 경주, 1, 2천 웬만한 단어하고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사건 이름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네, 정답 3번으로 찾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5번 풀어보겠습니다. 빈출되는 문제라고 나옵니다. 빈출. 자주 나오는 문제라는 뜻이겠죠.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슨 탐구활동이 나오네요. 자료를 보니까 지방 호족을 포섭하고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고 민생을 안정시킨대요. 대표적인 포인트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정계, 계백요서, 흑창이 나옵니다. 왕시성을 내리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사성이라 그러죠. 네, 이 사람은 태조 왕건이네요. 자, 그러면 이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태조 왕건이 한 걸로 맞는 거 고르는 거죠. 찾아볼게요. 개국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정답이 바로 나오죠. 1번입니다. 태조가 나라를 세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준 사람들, 개국공신들에게 뭔가 농공행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인품이랑 공로의 크기에 따라서 역분전이라고 하는 이 토지 지급하는 거, 이거 하나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가 다 오답이란 얘기겠죠. 외침에 대비해서 광군을 조직하는 거는 정종이 하는 일이에요. 정종이라는 임금이 이제 거란에 대비를 해가지고 했던 거니까
아니고 광덕과 준풍 등의 요 연호는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거는 네 번째 임금이었던 광종입니다. 그리고 관학 진흥을 목적으로 양현고를 운영을 하면서 좀 내실을 다지려고 한 사람 예종입니다. 예종.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이 돈 제조한다고 나오는 거는 숙종입니다. 숙종.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건국이랑 그런 거 관련되는 걸로 이 태조 왕건의 업적을 많이 물어봅니다. 왕건의 업적만 확실하게 기억을 한다면 다른 거를 헷갈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5번에 1번입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6번. 밑줄 그은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왕 누군지 알아야겠죠. 저는 지금 신순겸 장군의 충정을 기리는 대구 표충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공산전투 당시에 위기에 빠진 일단 신순겸 나오고 공산전투 나오면 머릿속에 왕건이 바로 떠올라야겠죠. 이것도 태조 왕건 정책 물어보는 거네요. 찾아볼게요. 빈민구좌를 위해서 흑창을 설치했다. 대표적인 왕건의 업적입니다. 이것도 1번이네요. 1번인데 오답 볼게요. 12목의 지방관을 처음으로 파견한 거는 성종이 하는 거죠. 성종. 6번째 임금 성종이 하는 거고 외침에 대비해서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였다. 이 나성 축조하는 거는 현종 때 일입니다. 현종. 관학 진흥을 목적으로 양현고를 운영하였다. 아까 위에도 똑같이 나왔는데 이거 예종 때입니다. 예종. 쌍기의 건의로 과거 제도를 처음 실시하는 사람은 광종입니다. 광종. 이거를 전부 외우는 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문제에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는 업적들이 2개, 3개 정도로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임금도 다 보지 않아요. 대표적인 몇 명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태조 왕건의 업적으로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7번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7번. 가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이번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발해가 거란의 군사에게 격파되자 그 나라의 세자인 대광현이 우리나라의 의로서 훈계하였으므로 남은 수만호를 거느리고 여기로 넘어왔다. 그래서 이 왕이 가엾게 여겨서 이들을 환영을 하고 성과 이름을 하사해서 포용을 했다. 발해 유민을 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것도 태조 왕건이거든요. 자, 이 태조 왕건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돼요.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중요시했다. 태조 왕건이 했었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민생 안정을 위해서 흑창을 설치한 거. 이것도 맞죠?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아서 포용한 거. 그리고 우삼국 통일하는 거죠. 이것도 맞네요. 국자감의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을 해서 관학을 진흥시키려고 한 거는 예종이 하는 일입니다. 이거 아니죠. 개백요서, 이 개백요서, 훈요십조 이런 거 나오면 또 왕건입니다. 그래서 4번 예종의 업적 하나 끼어 들어간 거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8번 풀어보겠습니다. 8번. 네, 이것도 시기 물어보는 건데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훈요십조를 지어서 밤낮으로 귀감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훈요십조는 1대 태조죠. 태조 왕건이 하는 거고 자 여기 신최승로 시무 28조를 올립니다. 라고 나오는 거는 6대 성종입니다. 그러면 2, 3, 4, 5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골라볼게요. 정방이 설치되었다. 정방이 설치되는 거는 성종보다도 더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무신정변 일어나고 나서도 한참 뒤쪽으로 언급이 돼야 되는 거라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별무반이 편성되는 거는 여진이 쳐들어온 이후의 일이니까 이것도 성종 뒤쪽이에요. 이건 숙종임금 때 설치가 되는 거고 노비안건법이 실시되었다. 노비안건법. 이 노비안건법이 뭐냐면 뭔가 좋지 않은 방식으로 원래 노비가 아닌데 억지로 노비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노비 문서 같은 걸 잘 살펴봐서 그런 사람들은 다시 일반인으로 올려주는 작업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4번째 임금이었던 광종입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광종이 이런 일을 한 이유는 왕건이 죽고 나서 굉장히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광종입니다. 그럼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다른 호족들의 힘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호족들의 힘의 원천으로 생각됐던 게 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노비들이었어요. 이 노비들은
노동력으로도 되지만 군사력으로도 치환이 되기 때문에 이 노비들을 일반인으로 올려두면은 이들이 또 세금도 내고 하니까 국고도 튼튼해지고 결과적으로는 왕권이 강해져요. 그래서 광종이 했던 게 노비 안건법입니다. 왜 이거를 했는지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답은 3번이 되겠고, 독서 삼품과 하는 거는 원성왕이죠. 통일신라잖아요. 원성이 자자했던 원성왕 이렇게 외웠었는데 요거는 통일신라 거고,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되는 거는 이거의 한참 뒤쪽입니다. 이 공민왕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원간섭기에 우리 내정 간섭하려고 원나라가 설치했던 건데 그거 한참 뒤에 혁파를 하죠. 정답 3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밑줄근 폐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폐하께서 실시한 노비안건법. 이 사람 누구겠어요? 이거 왜 했다 그랬죠? 왕권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했다. 이 사람은 4대 임금인 광종입니다. 그럼 광종이 한 걸로 옳은 거 찾으면 되겠네요.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우리 12목 나오면 이거는 성종이죠. 성종입니다. 성종. 자, 2번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 변정도감을 두었다. 이거는 공민왕 때 일입니다. 공민왕 한참 뒤죠. 민생 안정을 위해서 흑창을 처음 설치하는 사람은 태조 왕건이에요. 태조 왕건이고,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해동통보, 돈 발행하는 사람은 숙종입니다. 주로 돈은 숙종 때 언급이 되죠. 광덕과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사람이 광종이에요. 정답은 5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9번에 5번으로 답 찾았습니다. 네,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번으로 내려갈게요.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밑줄근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왕이 누군지 보겠습니다. 방금 위에서 우리가 봤던 사람이랑 또 같은 사람 나오는 것 같죠? 연호가 나옵니다. 준풍이라고 나와요. 연호를 사용했던 이 왕은 이 신하들의 백관의 공복을 정하고, 자, 어떤 등급은 무슨 색깔, 무슨 등급 이렇게 줄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이 줄을 세운 게 무슨 뜻이겠어요? 정점에 왕이 있고 그 밑으로 줄을 세웠다는 거니까 이것도 왕권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꾸준히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확립하려고 했던 사람, 4번째 임금이었던 광종이 하는 겁니다. 준풍 말고도 광덕, 준풍 이렇게 독자적인 연호를 쓰죠. 이것도 왕의 힘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였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연호를 외우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왜 썼는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왜 이 임금 때 하필 이렇게 연호가 나왔는지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대 임금인 4번째 임금인 광종, 광종이 한 것으로 맞는 거 골라주시면 돼요. 12목의 지방관 파견하는 거 6대 임금이었던 성종이죠.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도를 시행하는 거 광종이 한 거 맞습니다. 과거제는 왜 했겠어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한결같이 왕권 강합니다. 그러면 지금 너도 나도 잘났다고 뛰는 호족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힘을 누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호족들은 나한테 진짜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호족은 결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기득권층이 된 사람들이라 왕에게 충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관리의 바늘에 올려주고 나한테 충성하는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을 뽑으면 그러면 왕권이 또 강력해지겠죠. 그래서 과거 제도를 도입을 해요. 진짜 왕에게 충성하는 인재들로 사람들을 채워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광종 때에 과거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죠. 전부 연결이 되고 있어요. 2번으로 답 찾아줄 수가 있겠죠. 3번 대장도감에서 8만 대장경 나오는 거는 저 뒤에 시기로 넘어가야 되죠. 이거는 원나라, 몽골과의 전투 시기에 있었던 거고 강화도 천도 시기에 고종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 정답은 2번이고, 이방실, 안우, 홍건적을 격파했다. 이 홍건적이 나오는 거는 또 한참 뒤의 일입니다. 한참 뒤의 일이죠. 이거 공민왕 때 일이고요.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를 정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공민왕 때 일입니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네요. 정답은 2번 광종의 업적 찾아줬습니다. 네, 11번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1번. 이것도 빈출 키워드 나오네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이 왕이 누군지 먼저 볼게요. 과거 급제자 명단을 보면 말한다. 몇 해 전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방에 각각 박사를 파견했다. 박사를 지방에다가 파견을 해준 업적이 있네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밑으로 쭉 보니까 12목을 설치하고 지방민에게도 학문을 권장하는 과인의 뜻에 부합하였소. 박사의 제수가 또 나오고 결정적으로 12목이 나옵니다. 이 왕은 6대 임금이었던 성종이 되겠죠. 성종입니다. 자, 그러면 성종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실시되는 거는 4대 임금 광종 때부터죠. 관학 진흥을 위해서 양현고 설치하는 사람은 예종입니다. 예종.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계칭을 하고 유학교육을 강화한 거는 공민왕 때 일이에요. 한참 뒤죠.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통치체제를 유교적으로 정비를 하는 사람이 성종이에요. 4번이 답이네요. 4번. 마지막 5번 보면 정계, 계백료서, 어떤 책을 지어서 관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려고 한 사람은 태조 왕건입니다. 여기에 훈요 10조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5번은 태조 왕건 거니까 4번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네,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다음 교서를 내린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거 3점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많이들 헷갈려 했어요. 어디서 헷갈렸냐면 우리 태조께서 흑창을 두어 여기만 읽으면은 이 사람 지금 누구 같아요? 왕건 같죠? 태조 왕건 같죠? 그래서 왕건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쭉 읽어볼게요. 흑창을 두어서 가난한 백성에게 진대하게 하셨다. 지금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건 더 이전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저축한 바는 늘어나지 않았으니 미 1만석을 더하고 이름을 의창으로 고친다. 그래서 모든 주와 부에도 의창을 설치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 태조가 설치한 흑창의 이름을 의창으로 바꿔가지고 확장해서 개편하는 사람. 이 사람 성종입니다. 이거 성종이 하는 일이에요.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켜가지고 좀 확장해서 케어하는 임금은 문종이에요. 이게 좀 생소한 왕의 업적이 나와서 그래서 어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문종이고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했다.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를 해서 책을 간행을 하고 이걸 통해서 교육을 조금 더 다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걸로 왕권을 강화하려는 사람들이 뒤에 나오는데 서적포 설치하는 사람은 숙종이에요. 근데 뭔가 책 관련된 거 나오면 서적포를 설치하고 그리고 교장이라는 거를 간행하고 이런 업적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숙종 때 일입니다. 이거는 숙종이고 물론 조선 아니고 고려시대 판이에요. 이름이 똑같지만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게 대표적인 성종의 업적이죠. 일단 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고 인사행정을 담당하던 정방을 폐지하였다. 정방이 나오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원간섭기로 지금 뒤쪽으로 넘어가야겠죠. 이 뒤쪽에 그 최씨무신 정권 시기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개경에 귀법사를 세우고 균열을 주지로 삼았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사찰의 이름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수도에다가 어떤 사찰을 왕이 세우고 균열하는 사람을 주지로 삼고 뭘 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거 광종이 하는 거예요. 광종이 했던 일 중에 대표적인 관통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혼란을 바로잡아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이게 하는 거를 중심으로 삼았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도 불교도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막 싸우는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왕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거를 하나로 끌고 가면서 왕권을 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보통 이 문장으로 표시가 되니까 요거는 요걸로 기억을 해주세요. 갑자기 왜 불교를 강화시키는 게 튀어나오지? 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불교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혼란을 바로잡아서 궁극적으로는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한 거다. 그래서 광종이랑 연결을 같이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고요. 자,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 왕의 업적인데 누군지 이제 찾아볼게요. 왕이 중앙의 5품 이상의 관리들은 각자 봉사를 올려 시정의 잘잘못을 논하라 라고 명령을 하였다. 쭉 나오니까 신이 또 시무 28조를 기록해서 올립니다. 누구겠어요? 28조 나오면 시무 28조 최승로네요. 최승로. 이 사람은 6대 임금인 성종이 되겠습니다. 성종. 자, 성종의 업적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흑창을 처음 설치하는 거는 태조 왕건이죠? 아니네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비안건법을 실시하는 건 4대 임금이었던 광종입니다. 청연각과 보문각을 두어서 학문 연구를 장려하고 관학을 진흥시켰던 사람은
예종입니다. 양현고 같은 거 설치했었죠.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민변정도검을 운영하는 거는 뒤쪽에 공민왕이죠. 권문세족 나오려면 시기가 한참 뒤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거 아니죠.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했다. 12목이 대표적인 성종의 업적이 되겠죠. 13번은 5번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자, 이거 연표에서 고르는 건데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낯설 수도 있는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자, 처음으로 12목을 설치하고 조서를 내려서 말하기를 그러면 12목을 처음 설치했던 사람이니까 초반 임금, 6대 임금 성종이죠. 6번째 6대 임금이었던 성종이에요. 성종이 요거를 하는데 자,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면서 매번 신하들의 충고를 구하고 있다. 그래서 12목 제도를 시행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성종인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면 시기적으로 지금 처지는 게 있을 거예요. 너무 뒷시기로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뒷시기로는. 그리고 초반에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 여기 왕규의 난이라고 나오는데 이 왕규의 난이 뭐냐면 건국이 되고 나서 한 30년 안 된 시점에 여러 가지 난리가 일어나거든요. 태조 왕건이 사망을 하고 나서 왕건이 부인이 너무 여럿이었기 때문에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임금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호족들의 문제와 반란이 일어나요. 이거를 바로잡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광종이잖아요. 그 광종의 시기를 거쳐서 살짝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시점이 성종 시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시점은 여기로 넘어갑니다. 여기를 쭉 보면 요거가 상소가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시무 28조 같은 거 올라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앞쪽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겪고 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규의 난이 일어난 뒤의 시기로 가야 되지만 강조의 정변까지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6대 초반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나 시기로 골라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연도를 외우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요거는 2번으로 답을 찾아주겠습니다. 네, 15번으로 올라갈게요. 15번. 이거 순서대로 고르는 문제 또 나왔네요. 3점짜리지만 찬찬히 보겠습니다. 가나다라 볼게요. 처음으로 직관과 산관의 각품의 전시과를 제정을 하였다. 과등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모두 전지 15결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처음으로 전시과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인데 이 경제사 파트에서 한번 봤을 거예요. 토지 제도 정리를 했을 때 전시과 제도 처음 정리하는 사람은 경종이라는 사람입니다. 5대 임금 경종이 하는 일이네요. 자, 볼게요. 역분전을 제정하였는데 이 역분전 누가 한 거죠? 역분전 개국공신한테 준 거잖아요. 이거는 1대 임금이죠. 태조 왕건의 업적이네요. 쌍기가 의견을 올리니 과거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4대 임금이었던 광종 때 하는 거죠. 광종이고 왕이 말하기를 비록 내 몸은 궁궐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백성에게 치우쳐져 있다. 12목을 설치할 거야. 이거는 6대 성종이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언급을 한다면 태조부터 나와야 되겠죠? 나가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아닌 거 다 지워주시고 1대 나가 먼저고 그 다음에 4대 광종이 나와야 돼요. 나다가라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나다가라. 나다가라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4번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살짝 어려웠던 거는 경종의 전시과인데 하나씩 소거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요거 기억을 해주도록 할게요. 초반에 사실 고려도 왕이 되게 많지만 그걸 전부 외울 필요는 없는데 나라가 건국돼가지고 혼란을 정리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사람들은 사실 6대 임금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보시고 대표적인 일이 뭐가 있었는지는 머릿속에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문제 풀 때도 비교적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번. 기역에서 리을,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서로 관직에 진출한 이자겸은 머릿속에 이자겸의 난 떠오르죠? 둘째 딸 예종의 비가 되면서 빠른 속도로 출세하였다. 자, 기역이 추밀원, 니은이 어사대, 디귿 상서성, 그리고 중서문화성이 나오네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 추밀원인데 군사 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관청이 맞습니다. 초고속으로 지금 출세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억이 없는 거 다 지워버릴게요. 지우고
소속 관원이 낭사와 함께 서경권을 행사했다. 어사대에 있는 들어가는 건데 서경권이 뭐냐면 신하들이 임명이 됐을 때 이 사인해가지고 동의하는 거예요. 이거 사인 안 하면은 이 임명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인사권에도 관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사대에 부여됐었던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맞는 게 바로 기역 니은으로 나오네요. 이거 1번으로 찾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폐하고 곡식의 출납이랑 회계를 맡았던 관청은 3사라고 합니다. 3사. 조선시대 3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원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개편이 되는 거는 도병마사라는 게 있었어요. 도병마사. 이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 아니고 1번으로 정답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기출문제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17번 볼게요. 킬러 문제라고 되어 있네요. 킬러 문제. 많이들 틀렸다라는 거겠죠? 변별력이 있거나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이게 뭔 기구인지 알아야겠죠? 고려의 관청으로 정치의 잘잘못을 가리고 풍속을 교정하면서 관리들의 부정을 감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담당을 했다. 이거를 봐도 뭔지 바로 알 것 같은데 어사대입니다. 어사대. 그러면 어사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무신집권기의 최고 권력기구로 들어오는 거는 이 시대에는 지금 출연도 하지 않았지만 더 뒤시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거는 교정도감이라고 있습니다. 교정도감. 교정도감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거 아니고 원간섭기의 첨입으로 격하가 되었다. 아까 전에 중서문화성 같은 거 나온 거 있잖아요. 원래 최고기구가 있어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란 기구가 있는데 원래 그게 최고기구인데 이름이 원나라 간섭기에는 아주 간략하게 첨입으로 완전히 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설명이니까 아니고 고려 말에 도평의사사로 개편이 되는 거는 도병마사예요. 도병마사. 관직 임명에 대한 서경권, 서명할 수 있는 권한, 중서문화성의 낭사하고 같이 이 권한을 어사대의 관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것 때문에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어 갖고 있었던 특별한 특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서울 출신의 학자들이 검서관으로 기용됐었던 거는 이건 조선시대 거예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어디냐면 서울이 서자하고 얼자, 첩의 자식들이죠. 규장각의 관원, 검서관으로 정조가 이거를 처음으로 이 법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들이 벼슬을 할 수 있게 해줬던 게 있는데 조선시대 규장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 4번이고요.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가나기구, 이것도 뭔지 한번 볼게요.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가기구의 수장인 문하시중의 자리에 오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중서문화성이죠. 최고 권력기구 중에 하나. 고맙네. 자네가 여기에서 맡고 있는 어사대부의 직책도 중요하니 열심히 하시게나. 이거는 어사대겠죠. 이건 중서문화성이고요.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화폐와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맡아봤던 건 3사입니다. 연결이 잘못돼 있네요. 기억이 들어가는 거 지워버리세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중앙관서였다. 요건 맞는 얘기죠. 중서문화성, 문화시중. 자, 2번 니은이 없는 것도 지웁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어사대 원간섭기의 도평의사사로 개편되는 거는 도병마사예요. 이거 아니네요. 그럼 디귿이 들어가는 거 지워버리면 4번밖에 안 남습니다.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 행사하는 거 어사대의 특권 중에 하나였죠. 자, 4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에 4번이고요. 19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19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기구인 요거에 대해서 말해보자.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에 추밀히 참여했어. 고려 후기에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어. 네, 이것은 도병마사입니다. 찾아볼게요.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역사서의 편찬과 보관을 주관하였다. 이거는 춘추관이에요. 춘추관. 심지어 이건 조선시대 나오는 관청의 이름이에요. 주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 맞습니다. 여기 병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이걸 그냥 병사, 병권 이거랑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입니다. 2번.
화폐,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는 거는 도병마사가 아니고 3사에서 했던 거죠. 3사. 좌사정, 우사정의 이원적인 체제로 운영되는 거는 발해에 있었던 6부예요. 좌사정, 우사정이 각각 3부, 3부씩 가지고 가서 이원적으로 운영을 했었던 발해의 기구, 이 제도의 이름입니다. 아니고 최우에 의해서 설치가 돼서 인사행정을 처리한 거는 이 최우, 첼시 무신정권에 나오는 사람이죠. 이거는 정방입니다. 정방.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도병마사 설명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풀어볼까요? 20번. 다음 제도를 운영한 국가의 지방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이게 고려시대 문제라는 걸 지금 이미 알고 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볼 때에는 시대를 파악하는 것도 내가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막 섞여가지고 나오니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6위를 설치하였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앞쪽에서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이것은 2군 6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군사제도 관련된 거였죠. 국방, 군사제도. 2군 6위를 운영했던 게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6위를 설치하였다. 6위에 직원과 장수를 배치하였다. 그 후에 응양군과 용호군에 2군을 설치하였는데 2군은 6위보다 지위가 높았다. 요 2군은 어찌 보면 임금을 직속으로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군사 집단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중앙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군이라고 하는 특별한 군대, 응양, 용호라는 이름에서 약간의 특별함도 이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의 지방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눈 거는 발해입니다. 특수행정구역으로 향, 부곡, 소를 가지고 있었던 게 고려의 특징이죠. 2번이 고려 거네요. 지방의 장관으로 욕살과 철역은지를 둔 거는 고구려죠. 고구려. 상수리 제도를 실시해서 지방 세력을 견제하는 일종의 인질제도처럼 한 거는 통일신라입니다. 수도의 위치가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5개의 조그만한 수도를 또 두었다. 오소경을 둔 것도 이것도 통일신라의 특징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고려가 건국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초반 임금의 업적과 여러 가지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거는 대표적으로 빈출되는 왕의 업적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고 후삼국 통일하는 과정 같은 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시기적인 특징을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20번을 끝으로 문제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